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자,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인생을 바꾸는 취업의 안내자이자 취업의 신이시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철강업계의 양대 산맥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비교 분석은 물론 첫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여길까 저길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준생 1:1 맞춤 솔루션 그 뜨거운 불꽃 배틀의 현장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취업 시작의 워너비, 여러분들의 꿈인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의 문제풀이와 함께 차곡차곡 쌓여가는 실력까지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와 함께한다면 취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을 향한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험난 속에 우리 취준생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시간이죠. 기업의 일방적인 불합격 통보 방식에 상처받은 사연과 함께 취준생들을 위한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이곳일까 저곳일까 방황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공 취업의 끝판왕이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홍기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봤는데 네. 그 이건 쌤이랑 스텔라 쌤이 예. 이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 저 사람들 방송하기 참 어렵다. 왜요? 근데 마음에 대기실에 들지 오니까 않으십니까? 이걸 던져주더라고요, 제작진들이. 아니,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굉장히 해보세요. 회심의 예. 일격으로 준비한 건데 네,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찬 쌤은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왔는데요. 그 구직자들이 지금 뭐 저희 방송 보면서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대회 경기도 좀 안 좋고 예. 하반기 시즌 오픈까지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업들 네. 많이 좀 살펴보면서 미리 좀 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사실은 이제 뭐 면접장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소사나 시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주말 사이에 좀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 분, 있었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구직자분들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크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7월이잖아요. 예. 주로 이제 뭐 어학 점수를 얼마나 높여야 되느냐, 네. 뭐 자격증을 어떤 걸 따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사실 어, 좋은 질문이시긴 한데 구직자들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드릴 말씀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너무 그렇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전에 재계 총수들도 만났잖아요. 제 생각에는 크게 하반기에 어떤 채용 규모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상으로는 뭐 연합뉴스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 하반기에 채용 규모에 반영이 되는 건 전 사실 조금 부정적이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는 내용들 작은 거라도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찬 쌤은 정상들 간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긍정적 일이고 그다음에 핵협상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도 좋죠. 근데 그 네. 이전에 G20 회담에서 나왔던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화해 국면으로 접어드는 터닝 포인트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전자제로 산업에 있는 임원분들은 내년도 지금 사업 계획을 못 짜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하웨이에 판매되는 반도체 양이 전체 매출 한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대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면 채용 계획도 좀 다 적어지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네. 그나마 좀 이번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좋은 이슈인 것 네. 같고요. 그런데 예. 어제 또 이제 뭐 반도체 파트라고 하면 저 일본 기업의 자재 수급 관련돼서 좀 리스크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등등도 있죠. 그래서 네. 임원분들은 그런 것들 항상 촉각을 곤두서면서 뉴스를 보기에 구직자들도 그런 시류를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우리 재계 총수들을 만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기업 준비하면서 우리 취준생들이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두 분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금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LG U+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에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U+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제 뭐 이번 회담에서 그런 이슈는 없었고 네.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 뭐 CJ 관련된 부분들도 식품이라든가 유통산업 관련돼서 거기 투자를 많이 하기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국내 뭐 채용과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내수지 기업이 좀 미주 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 이어나가봐야겠죠. 네, 오늘도 두 쌤이 취업 가이드를 좀 전해주실 텐데 두 쌤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을 쌤들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가지고 계셨던 첫 직장의 뭐 선택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민혁 쌤? 저는 2005년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예. 기억은 안 나요. 네,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네네네. 제가 그때 구직 네. 활동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처럼 직무 역량을 보지를 않았고요. 예. 뭐 스펙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단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봉 좀 높게 주고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탄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뭐 네.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구직 활동했던 분들은 좀 비슷했을 것 같고 또 공교롭게 또 제가 오늘 또 포스코를 다루는데 포스코 재직자였기 때문에 더 네. 많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찬 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취업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들도 생각해보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시네요. 진짜로 네. 이제 리얼 스토리인데 네. 전 대학교 가서도 학교를 졸업할 마음이 없었고요. 한 2년 정도 낮추고 중퇴하고 학원 강사로 데뷔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어머님이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저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셔가지고 아하. 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 취업할 때도 취업할 마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정말 100%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물론 그릇된 의사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잘한 의사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뭐 어떤 산업 뭐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좀 큰 조직에 들어가는 거, 큰 조직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큰 조직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도 좀 좋은 모습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구직에 좀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두 분의 기준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연의 주인공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일단 교욱 씨가 사연부터 네, 소개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사립대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한 27살 남자 취준생입니다. 저는 스펙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학점 4점대, 토스 6인데요.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워낙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이라서 크게 안 망할 것 같기도 한데 최근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현재 저의 스펙대로라면 두 기업 중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또 철강업계의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지방 근무를 해야만 하는지 조직 문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에 대한 취업을 고민하는 우리 사연자였는데요. 일단은 두 분 각각 어떤 기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민혁 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뭐 철강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포항제철이라고 시작을 했죠. 회사 네. 명은 지금 포스코로 알려진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우리 사연 주신 분에게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저긴 포스코 건설이네요. 네, 지금 포스코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구직자분들한테 아직 선호도가 높아요. 얼마 전에 잡코리아인가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 선호도 뭐 예전보다는 좀 내려갔긴 합니다만 8위를 기록했더라고요. 포스코가. 여전히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이미지는 좀 초강세에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지금 더운 날인데 용광로를 보니까 더 덥네요. 예,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기찬 쌤은 우리 민혁 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대제철을 추천을 좀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대표하는 1등 철강 기업은 당연히 포스코죠. 그런데 우리가 입사하고 나서 뭐 당장의 모습보다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보다는 변화의 폭이 더 누가 클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현대제철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분한테 주어진 조건들을 선택지를 통해서 최상의 조건을 뽑아서 후회 없는 첫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들을 알아봐야 될 텐데 불꽃 배틀이 예상되는 1라운드 핫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1라운드 대결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자,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두 기업 중에 어디가 나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기찬 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뭐 매출로 놓고 보면은 포스코가 현대제철보다 3배 정도 더 많을 거예요. 3배나 그리고 많나요? 영업이익 정도로 따지면은 포스코가 5배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나 실적 작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현대제철의 특수성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되어져 있는 계열사고 네. 자동차 산업을 현대자동차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SCM을 보면 처음에 이제 고부가가치 철강 재질 냉연 강판이 생산되어야 하고 또 자동차 입장에서는 또 가공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절삭 공구로 자르고 네. 또 현대 모비스가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조립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편입되어져 있는 지금 현대제철의 그 철강제 생산량이 2천만 톤이라고 하면 이 중에 500만 톤 현대차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수급처를 갖고 있다는 장점 하나. 오. 두 번째는 전 이게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할 때 또 네. 조쌤이 이제 당연히 포스코 출신이시니까 포스코 해야 되고 전 어쩔 수 없이 또 현대제철 해야 돼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찾아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뉴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나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이 이제 수소차인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스틱에서 그 분리판을 현대제철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은 약의 컴포넌트 파트이지만 저는 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전형적인 철강 재질의 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 살점 이런 기술적 변화에 맞춰서 그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 소재 기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사이즈가 작지만 그 성장의 폭 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민혁 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동차 강판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찬 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자동차 강판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철소가 5개가 안 됩니다. 전 그중에 세계에서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포스코 내에서도요. 이제 포항 제철소가 있고 이제 광양 제철소가 있는데 포항 제철소에서는 자동차 강판을 못 만들어요. 예. 네, 기찬 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자동차 강판은 냉연이라는 제품에서 만들어지는데 물론 네. 포항 제철소에서도 냉연 제품이 만들어집니다만 주력하는 산업은 광양 제철소의 냉연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도 자동차 강판이 이제 주력 산업군이거든요. 광양 제철소에 네. 실제로 광양 제철소를 오늘 저희 제작진분들이 아마 준비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광양 제철소 그 앞에 정문에 가면은 글로벌 넘버원 자동차 강판 제철소를 만들자는 그 미션이 적혀져 있을 만큼 그런가요? 제철소의 비전이 명확하게 뚜렷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포스코나 네. 현대제철이나 밝지는 않습니다. 네, 어. 왜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찬 쌤 말씀처럼 특수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 질문 주신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확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본인이 엔지니어로 입사했을 때 내가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의 이력을 이제 보시면은 지방 사립대 신소재 공학과예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지방 사립대를 현대제철도 우대를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뭐 네. 서류 전형이라든지 뭐 면접 전형에서 정성적으로 우대를 하겠죠. 근데 제가 그 재직했을 때라든지 또 지금도 이제 합격생들의 합격 그 사례들을 좀 보면은 그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 인근의 대학
대학교들 네. 뭐 예컨대 한동대학교 또는 뭐 순천대학교, 울산대, 영남대 이런 충청권 밑에 있는 호남권이라든지 영남 쪽에 있는 대학 출신들은 꽤 높은 점수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뒤에 세 번째 다룰 그 조직 문화라든지 글로벌 역량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엔지니어 분들이 수도권 저희가 그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예, 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수도권 대학교 졸업생들에 비해서 말씀드린 지방 그 대 분들의 조직 적합성 또는 현장에 배치됐을 때의 근속 연수가 길다 보니까 네. 다른 이력들이 좀 공개가 안 됐더라도 제가 그것만 봐서라도 예, 예. 서류 통과율은 제 생각에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가 더 높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 특히나 학점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예. 학점이 좋은 분들을 선호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스코가요? 현대제철은 약간의 그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포스코는 아무래도 학점이 높고 성실하게 자신의 전공을 수행한 지원자들에 대해서 그 면접관들이 많은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력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특히 만약에 뭐 광양제철소로 가시게 되더라도 네.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지 않으실까. 우리 질문 사연 주신 분에 좀 초점을 둔다면 그래서 저는 성장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요. 네네. 참고로 이제 포스코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크게 이제 3대 전공을 많이 뽑아요. 재료 신소재 전공, 기계 화공. 그 중에 신소재 전공자를 뭐 한 100명 정도 공채를 뽑는다 그러면 한 60명, 거의 50% 이상을 이제 신소재 전공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강점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자, 조직 문화 이야기를 저희가 하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 사연자가 지금 고민해서 밝혀주신 내용이 있어요. 철강업계의 경우 지방 근무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피력을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민혁 쌤, 철강업계 경우에 모든 인원들이 다 직무에 상관없이 지방 근무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100% 해야 됩니다. 아, 100%인가요? 네, 2017년도에 이제 최정우 회장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예. 참고로 최정우 회장님은 공채로 입사를 하셔서 아주 특이하게도 엔지니어 이력을 갖고 있지 않고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문과 출신으로서 최초로 포스코에서 회장이 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최정우 회장님이 제일 먼저 추진한 전략이 그 대치동에 가면 포스코 센터가 있는데 포스코 센터에 한 1,200명 정도 직원 중에 150명 정도를 의사를 물어봐서 포항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계, 인문계 직원분들이더라도 현장의 근무가 필수적이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질문 주신 신소재 전공자인 이런 엔지니어 분들은 100% 현장 근무를 해야 되고요. 네. 사실은 우리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이 부분들은 이미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면은 서울 쪽에는 근무할 수 서울 또는 이제 송도 지역에 내가 근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저쪽 이제 송도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그 포스코 공채 모집 요강에 보면요 근무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무지를 쓸 때 서울, 그다음 지방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근무지에 포항, 광양, 서울, 그다음 이제 송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우선순위로 하는 지역을 구직자들한테 시그널을 좀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질문 주신 분이 저는 그래도 지방 사립대이기 때문에 네. 현장, 즉 지역, 지방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분명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기찬 쌤은 현대제철은 지방 근무 현황이 어떤가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공계에서 주로 당진, 뭐 인천, 포항, 순천, 울산, 예산 뭐 이렇게 지금 근무지 공채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공계라고 하면 제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입사를 하는 거기에 또 철강 산업이라고 하면은 경남 쪽 그리고 남쪽 지역에 이제 라인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신소재공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입학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신소재공학이 이전 그 학위 타이틀은 금속공학이었어요. 그런데 신소재공학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저학년 시절까지만 해도 뭐 금속 제도 이런 걸 배웠고 소결도 많이 배웠는데 네. 3, 4학년 제가 졸업할 즈음 가서는 이제 모든 학업의 커리큘럼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재료를 전공한 공대생들에게 주는 학교 자체의 시그널이죠. 그래서 네. 방송 보는 학생도 당연히 지금 양사 도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조쌤하고 저하고 다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야 할 곳이고 오.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뭐 저 금속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만 예, 예. 이 방송을 보면서 뭐 내가 지금 만약에 뭐 근무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식견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이닉스도 라인 투자를 할 때 이제 경기 쪽에 반도체 벨트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 말은 뭐 철강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이 두 가지 그 진로를 함께 바라보면서 구직자들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두 분- 아주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네. 사실은 제가 이게 아킬레스건이어서 아, 그러셨어요? 저희 제작진한테 이 얘기를 드리진 않았는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그 전자재료 쪽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전자재료 쪽을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철강 커리큘럼이 많을 때는 저도 이제 채용 담당자일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교육 지원자가 그 뭐 140학점 중에 신소재 공학으로 전공을 네. 했지만 과연 전자재료를 얼마나 들였냐. 그래서 전자재료 쪽을 많이 들었으면 서류에서 탈락시켰어요. 철강 쪽 수업을 안 들었으면. 그래서 철강 쪽 커리큘럼이 탄탄한 뭐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부서에 배치 그 포항 쪽에 배치하면 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포스코도 전략을 바꾼 게 그 철강 쪽 관련된 수업을 들은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가. 그래서 철강 쪽 수업을 듣지를 않았더라도 신소재 공학 타이틀을 일단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강조드렸던 대로 그 지방 근무가 뭐 무난할 정도라면 일단 합격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가장 큰 고민이 그걸 거예요. 나는 철강 쪽 사실은 수업 들은 적도 없고 뭐 역학 지식도 그냥 일반 기본적인 교양 수준밖에 안 되는데 철강 어떻게 뭐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과연 포스코 현대제철 어디 가는지를 고민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은 일단은 조금 내려두셔도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입사를 이제 하게 결정이 되면은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동안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철강 교육을 이러닝이라 그래서 시켜줍니다. 오. 회사에서 시키는 그렇죠. 회사에서 하루에 거의 한 5시간, 6시간씩을 시청을 해야 되고요. 이게 무슨 예비군이나 민방위 같은 그런 시청 교육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난이도가 높고 네. 저도 사실 그 입사 준비할 때 그거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입사한 다음에 바로 필기 시험을 보고요. 필기 시험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스카이 출신의 신소재 공학과 전공자들이더라도 그 예비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점 만점에 70점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교육을 회사에서 시켜줍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철강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 자체를 꺼리거나 뭐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뭐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이제 직무에 따라서 지방 근무가 다른 건가 했는데 두 분 모두 아닙니다. 동일하게 지방 근무합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면 사실 야근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약간은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찬 쌤 의견 어떠십니까? 어떤 직무가 좀 야근이나 업무량이 많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제조업의 다 특징이긴 한데 생산 라인 그나마 좀 이런 철강 제조 쪽은 그게 덜한데 제조업에서 일하다 보면 항상 이슈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불량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리드 타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철강 제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활동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야근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업무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야근을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짜진 않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터졌을 때 이제 야근을 많이 하게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근데 요즘 제가 좀 많이 입사하는 신입들한테 듣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이 근무제, 이 제도가 실제로 다 도입이 됐고 네. 그래서 무슨 많은 기업들 이거는 뭐 우리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 나서도 신입사원들 야근 강도는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런 큰 변화가 생겼기에 너무 그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구제활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이미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온호경영보다는 좀 그런 색깔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편한 일자리가 아닐까라는 네. 그런 인식을 네. 갖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부서 가서 여러분들 선배 만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논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구직에 초점 맞췄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방근무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잠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A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B 지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B 지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도권으로 온다라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그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을 잘해야 보내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떼 쓴다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냥 일정 기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으니까 인사팀에서 이제 나 서울로 보내줄 때 되지 않았나? 이게 아니라 포항제철소에서 정말 엔지니어로서 여러 가지 성과 퍼포먼스를 내면은 그 몇 가지 그 대안을 줍니다. 인사팀에서 뭐 연구개발부서 연구소 쪽으로 뭐 파견을 갈래? 아니면 뭐 어학 점수가 조금 높고 말하기 능력이 우수하다면 해외 쪽으로도 한번 나가 볼래? 아니면 뭐 본사에 가서 그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품질 관련된 팀에 가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이 나오는데 네. 일반적으로 구직자분들은 이제 학생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제가 제일 혐오하는 얘기가 이제 순환 제도 이런 거 언급하는 구직자들이거든요. 자소서에 실제로 입사 후 포부 같은 거 쓰라 그러면 3년까지는 현장에 있다가 뭐 회사의 순환보직 제도를 이용해서 뭐 나중에 한 5년 차 때 인사팀에 가고 나중에 10년 차 때는 어디 해외 법인을 가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로 직원분들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바 소임과 그 직무에서 퍼포먼스를 내야지 이제 그제서야 발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그거는 네. 뭐 꼭 철강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차쌤은 현대제철은 어떤가요? 그 직무 순환,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회사에 가서 CEO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이제 그렇죠. 사회생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노동자가 내가 뭐 너는 지금 밭에 가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뽑았는데 밭 좀 갈라가 이제 난 과송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대감님 집에서 바닥 닦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넣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직무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 부서장이 그 인원을 놔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부서로 못 갈 때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 이게 구직자들 입장에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나이가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취업할 때도 저는 저 서울에서 계속 커왔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하면은 절대 못 갈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하고 이제 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게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건 뭐 취업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한 20명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의 척도 취업이 잘 됐다 못 됐다 어딜 가야 되는 건 여러분들 지인들 20명이에요. 그 20명이 다 지금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이제 사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진 않으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정도라 네. 하면 네.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좀 회사 생활이 근무지보다는 이 산업과 직무가 더 중요하기에 조금 네.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산업과 직무가 중요하니까 또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 기업을 볼 때 중요한 것이 기업 문화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두 번째 키워드가 조직 문화였는데 네. 현대제철 조직 문화 어떻습니까? 기찬-쌤. 조직 문화랄 게 사실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철강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까 조쌤이 학점을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요즘 우리나라 이공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철강산업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량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환경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주범이 철강산업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환경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개발과 생산이 진행되기 위한 그 문화라는 건 당연히 저는 보수적일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포털 기업들처럼 어떤 시도들을 마구마구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있지만 철강산업에서 뭐 제조 관련된 시도를 다이나믹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문화가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여성 채용이라든가 문화는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적응해 나아가는 자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조직 문화는 그렇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직접 내부 다녀보셨기 조사였습니다. 때문에 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군대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군대식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 이걸 포장하려고 했는데 네네. 아니, 솔직하게 저희가 좋습니다.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그럼요, 제가 그럼요. 백날 포장해봤자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제가 변명 익스큐즈를 하자면 네네네. 홍쌤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고로라는 곳이 그러니까 철강 제품이 고체잖아요. 딱딱한. 근데 네.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게 이런 컨셉 좋아하세요? 자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원 특히 경례하시나요? 이렇게? 그러진 않죠? 경례합니다. 네. 그 고체라는 최종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그 점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고로인데요. 그 안에 열풍을 불어넣는 이 고로라는 시설이 한 번 꺼지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데 몇백억의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담당한 고로 시설이라든지 뭐 제강 설비를 내가 담당해서 계속 24시간을 제철소를
소위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 문과분들이 아니라 엔지니어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대식 문화가, 그러니까 군대식이라는 게 무슨 뭐 안전화를 신고 뭐 때리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밥 먹을 때는 분명히 좀 밝게 웃으면서 평소 그냥 일상 얘기했던 선배가 이제 제철소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이제 안전모를 쓰고 방진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안전화를 신고 업무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당연한 문화고요. 네. 말 나온 게 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장 들어가면 네. 실제로 굉장히 엄하게 머리도 하잖아요.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정신 차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네, 그게 아니라 그러게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보던 그 분 맞나요, 연합민 씨?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방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새 포스코도 뭐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뭐 IT 인력을 많이 뽑다 보니까 조금 소프트한 조직 문화가 있다고 이제 홍보팀에서 홍보를 하는데 예. 네. 실제로 제가 입사한 뭐 후배분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연한 조직은 아니다. 다만 예전부터 해왔던 조직 문화가 유지되는 게 직무상으로는 굉장히 요구되고 필요한 조직 문화다. 이렇게 포장하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굉장히 변수가 많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하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 문화도 어느 정도는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오늘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글로벌 경영 환경입니다. 두 기업 뭐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떻게 뭐 대처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기찬 쌤, 현대제철 소개해 주시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아주 어렵잖아요. 반도체도 디램 가격 하락세 때문에 큰 지금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3분기 때 나홀로 화학도 안 좋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료 산업이 다 안 좋은데 네. 3분기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거는 지난 3분기 대비 우리 현기차가 지금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인데 그 모습들 속에서 지금 결국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내수 시장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이 지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지금 2차 면접에서 영어 면접을 실제로 봐요. 그래서 그런 어학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영어 면접을 정말로 못해서 이런 향후 뭐 해외 테크니션들과의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수준이라고 하면 떨어질지 모르지만 주된 부분은 이공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학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쪽에서 현대제철에서 제가 2천만 톤 중에 500만 톤이 현대자동차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거래선도 있을 거고 다른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당연히 수직 계열화 이란이 현대자동차를 주 거래선으로 보지만 네. 향후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도 고부가가치 철강 제재를 판매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며 아까 수소차 부품을 얘기했듯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또 다른 소재를 판매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제철의 뭐 영업 직군 뭐 이런 데를 도전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학적인 부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는 글로벌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제 제철 보국이라 그래서 거의 95% 이상이 내수에 맞춰진 기업이었거든요. 네네. 네. 저도 이제 퇴사하기 직전까지 해외 영업 담당 직원이었는데 예, 예. 항상 물량을 국내 영업 분들한테 소위 몰아줬어요. 그럼 해외에 있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 그 고객사들이 항상 그 볼멘 소리가 컸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이 포스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2년 전인가요? 포스코 대우, 예전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네. 그 TVN 드라마 미생의 배경이 됐던 그렇죠. 종합 상사를 포스코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포스코 내부적으로는 어떤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할 만한 역량이 좀 부족해서 대우 인터내셔널을 이제 포스코 대우로 사명을 변경해서 인수함으로써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는 네. 그 글로벌 환경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지고 실제로 그 조강 생산량을 따져봐도 해외 쪽 실적이 뭐 물론 현대차라든지 다른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회사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부진합니다만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학 점수라든지 해외 관련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회사 모두 취준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어느 정도 요구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철강 업계를 목표로 한 직장 선택 취준생들을 위해서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면요. 기찬 쌤부터. 저는 그래서 전형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사 모두 다 면접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네. 이공계들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 뭐 나왔던 보면 긴급 자재 관련된 내용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 팀별 나눠가지고 뭐 그걸로 이제
뭐 토의하는 과정도 같이 평가하고 또 발표도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PT 면접 그리고 또 뭐 토론 면접 이런 것들이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삼성과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또 면접의 난이도 또 1차, 2차 이렇게 진행되는 현대제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이공계들 대비 면접 대비가 더 집중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적성을 좀 살펴보면 다른 기업 인적성 대비 난이도가 아주 높은 수준이고 공간 지각 능력 관련된 부분들은 삼성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할 때도 그런가요? 많거든요. 예.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는 HMAT 시험을 보지 않는데 인성만 평가를 하는데 제철은 또 아직도 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성 관련된 부분들을 다른 기업들보다 난이도가 높게 평가하고 네네. 면접장에서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많이 준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추후 또 이제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과 적성 검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민혁 쌤은요? 저는 지방 대학교 지방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 눈높이 낮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포스코는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 저같이 좀 좋지 않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포스코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미 쭉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도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최우선으로 본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더 길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역사관이 되게 중요해요. 포스코는. 이게 역사관, 이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 그래서 왜 저희 전쟁 자금을 통해서 이게 네네네.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그 태생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 국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네. 민영화된 지도 지금 20년도 채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서 면접장에 가신다면 굉장히 면접관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공채 배틀그라운드 사연 속 주인공의 맞춤 직장을 찾아주기 위해서 짜릿할 정도로 화끈한 배틀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최종 판단은 취준생 본인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NCS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네,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체험을 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NCS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연결고리입니다. NCS.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풀이 과정도 거치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순서 될 텐데요. 오늘은 취업 실패에 쓴 잔을 온몸으로 막아줄 것 같은 든든한 흑기사 이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우리 맛쌤이 이 시간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순서를 이어받아서 하시게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맛쌤이 좀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만 많이 제공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오늘은 좀 두세 분의 긴장해 하나요? 네,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반가운 말씀은 아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마음을 함께 대변해주고 계시는 분이죠. 지난주 방송하고 난 이후에 강지수 캐스터한테 별명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정수리 요정이라고. 문제라도 열심히 푸니까 카메라에 정수리만 잡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정수리 요정.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정수리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수 씨 일단 오늘 보여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이어나가 할 텐데요, 건쌤. 저희가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시절은 없으리라고 하지만 또 막상 이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필기시험의 벽, NCS의 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NCS에 대한 우리 취준생들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NCS 자체가 도입된 이후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능 이게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잖아요. 네. 비슷해요. 7필기시험 자체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은 공평하게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1순위이긴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수능 볼 때도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럴 때 있죠. 그런 불합리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나는 좀 부족한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이게 시간을 좀 충분히 준다고 하면 못 풀 문제라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취준생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은 본인들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NCS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취준생들이 좀 애를 먹는 영역이 있다면 어느 영역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 영역이나 수리 영역, 문제 해결 능력 같이 이렇게 필수 영역 자체가 조금 더 애를 먹는 경향이 커요. 실제로 이게 아무리 같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시험관에 따라서 뭐 양이라든지 네네. 뭐 도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평균적인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문제의 양이 많아지면은 네.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단순히 뭐 획일화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혹은 도표에 따라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을 겪어보고 좀 문제의 그런 종류를 많이 좀 겪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겪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S 채용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취준생들 이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NCS 전형 딱 하면은 취준생들이 먼저 떠올리는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필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이렇게 있는 거긴 한데 네. 사실은 필기는 생활화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뭐 단기간에 돌파해야 된다 이런 영역으로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NCS는 매일 생활처럼 풀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NCS 영역에서도 사실은 그 자소서 영역이라든지 면접 영역도 결국엔 NCS 영역 프로세스 안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경력기술서 쓸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능력평가가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상반기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은 친구들,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네. 지금 이제 일단 인턴 지원부터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기시험은 좀 더 나중으로 미룬다 할지라도 네. 인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경력기술서라든지 경험기술서, 나중에 면접 가서도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어필하기 좋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계속 인턴 지원을 하고 있고 인턴 많은 뭐, 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기업 인턴들도 많이 뛰어오고 있고요. 요즘 뭐 뜬 데 있나요? 지금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인턴 지금 내일까지 네. 지금 서류 전형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장애인개발원 그리고 네.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쪽에서도 지금 채용 인턴을 지금 채용 뽑고 있어요. 인턴을. 네. 네. 근데 일단은 채용 연계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은 좀 별개로 보시긴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채용 연계형은 그냥 공채예요. 말 그대로 전환형 인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열심히 지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해서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외의 것들 내가 그냥 단순히 체험을 통해서 인턴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리지 마시고 지금 공기업 많이 뜨고 있으니까 네.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턴 경험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소개해 주신 것들 중에서는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많아서 꼭 챙겨서 빨리 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해봐야 할 텐데요. 뭐 앞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영역들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영역들을 풀게 될지 저희도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그 제일 어려운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필수 시험 출제 영역인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가지를 맞쌤과 비슷하게 네.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어렵다고 하신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부터 측정하는 문제 출발할 텐데요. 오늘 어떤 유형의 문제를 좀 가져오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맞쌤이 이제 이제 이런 문제 풀어주는 걸 보고 나니까 네. 세 분이 언어 영역이 조금 더 강하다,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아,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좀 본보기로 기회를 삼고자 이제 네.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왔고 특히나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표현, 적합한 표현 이런 것들이 또 어.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잘 예, 예. 봐야겠는데요. 갑자기 그러게요. 부담이 네, 확 그래서 됩니다. 정말로 뛰어난 아나운서신지 네. 확인해보는 이거 못 풀면 뛰어나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위험하죠. 공개 생방송인데. 이거 만점 맞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제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는 마민영 대리는 출장소 계약건에 대해서 이건 부장에게 보고를 지시를 받았어요. 네, 다음 중 기역과 니은에 사용되는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부장님, 곧 출장소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있기에 1년 정도만 계약을 니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기억할 만한 곳들 또한 정리해 두었고 메일로 송부해 나왔습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나운서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약간 집 계약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전 좀 알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고르셨습니까? 저도 일단 골랐습니다. 저는 4번. 저도 교욱 씨 4번. 4번, 네. 지우 씨 4번. 네. 네, 저도 4번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예제 문제다 보니까 쉽게 푸시네요. 정답은 4번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임대라는 단어 자체는요. 대가를 받고 자기 물건을 빌려주는 거고 임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빌려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표현은 임차가 맞을 거고요. 네. 그리고 경신과 갱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법률적으로 존속 기간을 끝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의미하는 바는 갱신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제 문제 이렇게 좀 살펴봤고 네. 실전 문제 좀 떨리긴 하지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풀었으니 실전 문제로 뛰어넘어야 될 텐데요. 네. 실전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이교육 대리는 한자어를 잘 아는 사람으로 사내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느 날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는 동기 이승희 대리가 찾아와서 공문서의 어려운 표현들을 쉽게 바꾸려고 했는데 잘 고쳤는지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중 이승희 대리가 잘못 고친 표현으로 이교육 대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교육 대리가 지적해야 되는 거니까 이교육 씨가 한번 찾아주시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양지하여. 또 국문학과예요, 우리 교육 씨가. 오, 네. 옆에서 자꾸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감을 높이셔가지고 부담이 좀 되지만 양지하여, 고려하여, 뭐뭐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한자어를 한국어로 순화하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저는 1번 아니면 4번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양지하여와 고려하여요. 네. 어떻게 교육 씨 저는 생각은 어떠세요? 한자어를 힌트를 드리면 한국어로- 좀 네. 네. 한자어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아, 같은 그래요? 표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도 1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 씨는 어때요? 저도 1번, 4번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다수 의견에 따라서 1번으로 1번이요? 가겠습니다. 이거 자. 저희 지금 진행자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하는 마지막 거라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댓글 찬스. 정말요? 네. 이거 저에게 기회를 그러면 주시는 아닌가요? 겁니까? 아니면 댓글 찬스입니다. 정말요? 네, 저는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떻게 교육 씨 저는 그래도 1번인 것 국문학과시니까. 같습니다. 1번이요? 3번이랑 헷갈리긴 하는데 적법한 조치라는 게
한자어다 보니까. 아 맞다. 저도 3번이랑 헷갈렸어요. 4번이 아니었죠. 3번이 적법한 맞아요. 조치니까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게 좋지. 적법한 조치. 그러니까 굳이- 저도 저기 굳이 똑같은 한자어로 적법이랑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건 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3번으로 좀 3번이요? 바꾸도록 하고. 우리 저는 이재수 1번 씨는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저는 1번 그대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아 3번이었어요? 아, 사실 참. 헷갈릴 만한 문제라고 저는 네. 확신해요. 네, 네. 양지하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적의와 적법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 문제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농사를 짓기에 적의한 기후이다. 농사를 짓기에 적법한 기후이다. 확실히 알겠네요. 네, 확실히 아시겠죠? 네, 네. 사실은 이 적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괜찮다, 올바르다라는 표현인데요. 적의하다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맞을 적, 마땅한 의로 구성된 한자어인 만큼 그냥 마땅하다, 옳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어떤 법의 의거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옳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개는 공통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우리 건쌤의 그 자유로운 마음을 믿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의심했네요, 저희가. 하셔가지고 또. 네, 너무 돌려 생각해서 자이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유행 문제들 바른 표현, 적합한 표현 이런 거 고르는 문제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취준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사 이슈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책 읽는 것을 좀 생활화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어려운 표현들은 이런 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시사 이슈를 많이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뜻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궁금합니다. 네네. 아나운서분들께서는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언어를 좀 더 잘 아시니까. 네, 근데 국문학과인 우리 비슷한- 교육 씨. 자꾸 아까부터 저한테 부담을 네. 주시는데 저도 비슷하게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시사적인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모르는 게 저희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올바른 표현이 뭔지 그렇게 좀 같이 좀 팔로우업을 맞아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현 일단은 선배님 어떠세요? 비슷해요. 아, 지금 공격 들어오네요. 수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수시로 이제 모르는 것을 체크해보고 가끔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하는 게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피셜이군요. 아, 네. 전형적인 게 답이죠. 취준생분들 이제 집중하세요. 이게 오피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수리 능력 문제도 좀 살펴볼 텐데 어떤 수학을 잘해야 되는 그런 좀 성결 과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리 능력 자체가 기본적인 방정식이나 함수, 수열과 같은 이해도를 물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사실 수리 영역 자체의 핵심은요, 이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락에 대한 이해. 그렇기 때문에 수학 능력은 사실은 뭐 사칙 연산만 좀 잘하고 나면은 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학을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문제 자체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벌써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서 바로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풀었나요? 그랬나요? 전 아닙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시죠. 이거 교육시네요. 이러지 마십시오. 저 안 풀었습니다. 아, 아닙니까? 치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예제 문제로 한번 제 들어가 이름이 보겠습니다. 나오긴 네네.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편하게 네. 접근하시면 편안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제 문제는 쉬우니까요. 예제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지수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을 맞아 신발을 한 켤레씩 커플 신발로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민형 신발 컬렉션 매장에 방문해서 신발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받게 됐어요. 자, 이 카탈로그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A 신발, B 신발, C 신발, D 신발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네. 각각 10만 원, 15, 20, 25. 실용성은 별들이 있는데 실용성과 디자인의 경우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대요. 자, 지수는 어머님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고려하고 아버님을 위해서는 실용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하고자 한대요. 어떤 신발을 커플 신발로 구입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단, 지수가 가난한 관계로 통장 잔고의 많이 가난해요. 지수 가난했어요. 통장 잔고에 현재 네. 25만 원만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아, 25만 원이요? 네. 그럼 아, 신발 말고 딴 거 해드리 편지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면 편지가 낫지 않나 이 정도면? 그러면 일단은 다 정답을 하나씩 저희 한번 공개해 볼까요? 지수 씨 몇 번 고르셨어요? 저는 1번? 1번. 1번 고르셨어요? 네. 이 문제 조금 교육 쉬운 것 씨는요?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1번. 1번? 네. 1번. 네, 정답은 1번 맞습니다. 어. 네, 이제 실용성과 디자인 점수별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점수 두 개를 합쳐보면 별이 8개인 것은 딱 A 신발과 B 신발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네. 두 분 다 사드리려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A밖에 살 수가 없다. 어.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정답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예습 문제? 지금 연습 문제를 너무 저희가 쉽게 풀었더니 지금 실전에 뭐가 나올지 긴장이 돼서요. 그러니까요. 혹시 아주 어려운 거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죠? 힌트를 드리자면은 4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사실은 이거는 계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암산 정도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힌트까지 알겠습니다. 주셨으니까 잘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문제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타이어 생산 유통업체에서 전략기획팀을 담당하고 있는 마민영 팀장은 어느 날 아래의 자료를 이교육 대리에게 건네며 이번에 이건 대표님께서 새로 타이어 판매 직영점을 열어보려 한다며 1순위는 자동차가 가장 많이 운행되는 도시, 2순위는 자동차 한 대당 도로 연장이 가장 긴 곳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 A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지금 현재 100만 명, 그리고 도로 연장이 200km, 네. 자동차 수가 1000명 기준당 250, 그리고 B 도시는 50, 400, 400, C 도시는 10, 100,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교육 대리는 어떤 순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잠시만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왜 데리고 건쌤은 대표님이시고 이거 정말 문제 다 아시는 것 문제 같아요.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저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간을 한번 네. 끌어봤고요. 자 이제 골라봐야 할 텐데 일단은 네 정수리 미녀 정수리 요정씨 우리 지수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풀고 있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시간이 같습니다.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럼 교욱 씨 먼저 일단 접근을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1000명당 자동차 수하고 인구 수하고 좀 둘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나누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연장도 도로 연장이란 개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로 연장이 가장 긴 곳 그러니까 많이 운행을 한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럼 타이어 네. 마모도가 증가할 거고 사실 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네네네. 있어서 네. 영어로 설명드리면 로드 랭스입니다. 로드 랭스. 말 그대로 진짜 길이입니다. 총 연장, 도로의 총 길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도로의 총 네. 길이.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네. 것 같아서 지수 씨 네. 고르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교욱 씨. 저는 글쎄요 인구 수가 제일 많은 도시는 A고 자동차 수 1000명당 저는 A, B 이렇게 두 도시 아닐까요? 일단 그러면 정답은? 순위? 네, 순위로 골라야 네, 되니까 1순위는 A. A, B로 하면 1번 고르신 거예요? 네네네 몇 번 보시죠? 저는 2번이요. 2번 B, C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1번. 교육이 역시. 교육 씨가 뭘 계속 맞춰서 NCS 할 때 민망하네요. 항상 이렇게 앞서 나가요. 앞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음에 조금 몰아줄게요. 기회를 살짝 빼고 몰아드릴게요. 할게요. 너무 잘하는 것 알겠습니다. 같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칙 연산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암산만 하더라도 인구수 곱하기 자동차 수를 하면은 어떤 게 제일 클지가 좀 눈에 보이거든요. A 도시가 일단 제일 커요. 네. 네, 곱하기를 해보시면 암산이익이 2 그리고 이거는 2.5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A가 제일 크다. 반대로 도로 연장, 자동차 수당 도로 연장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가 밑으로 해서 분모로 해서 도로 연장 나누기 자동차 수를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분수에서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게 더 뛰어난 거, 높은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B만이 유일하게 1이 나오기 때문에 B가 제일 높다. 이렇게 해서 1순위는 A,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고 또 지금 혼자서 정답을 맞히시고 어렵다고 아니 전 하면 사실 약간 저희가 운도 뭐가 따라줬던 것 같아요. 운도 약간 살짝 B하고 A하고 감사함까지? 헷갈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NCS라는 것 자체가 운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요소는 맞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객관식이고 또 뭐 속어식으로 좀 풀다 보면 마지막에 두 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번에 좀 만나볼 유형인데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그래서 네. 수리 영역은 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좀 쉬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력을 묻는 문제이지만 문제 자체의 유형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개념적 사고와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제 문제 한부터 먼저 볼까요? 네. 네. 보여주시죠. 자, 마민영 대리는 여름을 맞이하여 한 가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결심은 말하지 않은 채 결심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라며 사무실 본인 책상 앞에 3가지 문구를 아래와 같이 붙여놨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겠다. 매일 매일 계단으로 출퇴근하겠다. 매일 퇴근 후 헬스장을 가겠다. 강지수 사원은 마민영 대리의 행동 계획을 보면서 마민영 대리가 행동 계획 수립 이전에 어떤 결심을 하였는지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할 때 다음 중 강지수 사원의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쉽네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저희
매일 결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 하루하루 맞습니다. 자, 결심하는 몇 거죠. 번일까요, 우리 지수 씨? 2번이겠죠? 네. 저도 혹시도 2번이지 않을까요? 2번이겠고, 네, 2번일 것 같습니다. 저는 4번이랑 헷갈리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4번을 언급을 안 이미 하시군요. 뛰어넘으셨죠. 아, 네. 오, 그래요? 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사실 사실 살 빠져서 오시겠다. 어, 이 명제가 있다면 뭐. 명제에 포괄해줄 수 있는 범위 점주에서 원인과 결과만 잘 확인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음 실전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전 문제 공개해 주시죠. 자, 마민영 대리는 최근 주눅든 모습을 자주 보이자 강지수 사원은 어떤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는 다이어트 결심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강지수 사원은 아래와 같이 마민영 대리의 현재 상황들을 분석하고 도식화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려고 해요. 분석 내용을 보니까 마민영 대리가 업무가 많다. 이건 팀장이 업무를 자주 할당한다. 이건 팀장은 마민영 대리를 포함한 팀원들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마민영 대리의 퇴근이 늦다. 마민영 대리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가지 않고 있다. 자, 이걸 도식화하니까 A, B, C 그리고 마민영 대리의 퇴근이 늦다. 그다음 D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위 분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도식화했을 때 강지수 사원이 A에 입력할 근본적인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A에 들어가요. 원인. 일단 강진 사원이 마민영 대리한테 약간 호감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출제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제가 주눅 들어 있으면 와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 약간 좀- 그랬어요? 네. 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네. 자, 일단은 풀어보고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뭐 헬스장을 가게 되면 바로 직각해서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헬스장은 아무래도 D에 들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추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네. D에는 마민영 대리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가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원인의 역으로 인과관계를 역으로 찾다 보면 가야겠네요. 가장 근본에 네. 퇴근을 늦게 하니까 헬스장을 못 가는 거고 왜 퇴근을 늦게 할까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일이 많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풀면 그렇죠. 그럼 이제 찾을 수 있겠네요. 혹시. 정답은? 몇 정답은 정답은 몇 번이죠? 저는 세 번째 삼 위치하고 번? 있는. 네. 3번? 네, 지우 씨도 3번. 3번? 네, 일을 3번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땡 4번이 되겠습니다. 진짜요? 네. 4번이군요. 자, 우리가 오. 어떤 행동과 어떤 한 번, 네. 행동을 할 때 생각이 앞설까요? 행동이 앞설까요? 사실은 생각을 생각이 하기 앞서겠죠.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옳죠.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때 아. 제가 학생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네.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업무 할당을 시작하겠죠. 업무 할당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우수하네라는 결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상황에 입각해서 풀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가장 1순위로 올지를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해결 유형까지 풀어봤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좋은 해설 또 전해주셨고 네. 취준생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적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취준생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저희 투데이 잡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눠야겠죠.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이건 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HN텍에서 CNC 선반 및 복합기 근무자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74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인텍에서 영업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연봉은 2,8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체에서 품질 담당자를 모집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JCI산업에서 식품 생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월급은 월 3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까지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죠. 서울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서울고용센터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이 찾아왔는데 7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7월은 또 핫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인데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휴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난 주말에는 영화를 한 편 봤고요. 네. 휴가는 8월 첫 주에 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창 더울 때 가시네요. 8월 첫 주에 가시는군요. 어디로 갈지도 정하셨나요? 국내로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해서 저도요. 부러운 마음이 네. 드는데 아무쪼록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공정에서 신입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세무회계학 전공자와 더 좋은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전산 세무회계 1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으로 협의 가능하며 중식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성적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지역의 첫 소식 들어봤고 격리 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지원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한방 유비스 주식회사에서 소방설계 기술자 신입 경력 직원 5명을 모집합니다. 소방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소방학 전공자,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 채용권은 5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우대사항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저희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설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멋진 이력서, 자소서 작성하기 주제의 취업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다녀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곳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대한민국 명실상부 슬로우 라이프의 대명사인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고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다른 주무관님도 여름 계획을 여쭤봐서요. 우리 주무관님은 특별한 여름 계획 있으실까요? 네, 7월 말에요.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속초로 가서 해변 물놀이를 즐길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저부터라도 방문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계획입니다. 따뜻해지네요. 네. 저희도 속초를 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화도 가구단지길에 위치한 주식회사 편백촌에서 가구 판매원 2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편백촌은 편백 가구 전문 회사로서 본사 아래 각 대리점 4곳이 있으며 소비자 영업 상담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또는 대졸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며 수목 금토일 주 5일 근무로 주말 근무를 희망하며 요일은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가구 판매원 총 2분을 채용하는 건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주무관님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양정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3원 PM에서 펌프 영업 및 AS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3원 PM은 독일 펌프를 수입해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펌프 영업 및 AS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하지만 1톤 차량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하고요. 면접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권 또한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이었습니다. 펌프 영업 및 AS 직원 1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취업 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청년 구직자들의 직무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4일과 11일 목요일 오후 2시 영업 마케팅 직무 멘토 스쿨을 통해 영업 직군 알짜 정보, 입사 지원서부터 면접 준비 등 직무 맞춤 멘토링을 남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4층 일자리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031-590-268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서울과 남양주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2019년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24%라고 하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고 다독다독 거리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봐야겠죠. 취준생회의 공식 토커자 삼배 마스코트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인데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이 아닌 근황을 들어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요. 그렇죠.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아니요. 어떤 이제 친구들이죠? 20대에서 이제 사회 속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같이 이제 요즘 뭐 힘든 건 없니?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것도 서로 이제 하소연도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저희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한 2주 정도 전쯤이었나요? 취준생 A 코너에서 이제 불합격한 취준생들에게 이제 따뜻한 위로의 문자를 보냈던 인사 담당자 그리고 기업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또 따뜻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그러니까 지원자가 부족하고 뭐 역량이 딸려서가 아니라 저희가 많은 인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사의 맞습니다. 규모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한 취준생들을 좀 마음을 토닥거려줬던 네. 그런 좀 약간 미담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불합격 통보라는 것 자체가 받으면 우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심하게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입사 지원을 했을 때 불합격 통보를 못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교육시에는요?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한테만 따로 통보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강지수 캐스터는 좀 네, 저 있었나요? 같은 경우도 받았던 적보다 못 받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취준생들 2명 중 1명은 입사 지원을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불합격 처리한 회사에서 입사 지원 서류 반환을 요구를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60%가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도 서류 반환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해당 사례가 적합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남자분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귀여운 소품을 활용해서 한번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관심 있었던 중견기업의 채용이 있어서 도전 결과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인사팀에서 서류 합격 통보를 전하면서 면접 일정을 잡는 연락이 왔었는데요. 면접을 보고 나서 기한을 말해주면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라서 개인적인 연락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점점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처음 면접을 본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가 취업 시장에서는 당연한 건가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의견은 교육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여성 익명 취준생의 사연입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준생 시절이 계속되면서 합격자에게만 결과를 알려주는 곳이 있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모두 통보해주는 것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합격 여부를 확인하라는 링크를 걸어서 문자 보내오는 것 두루두루 다 겪어봤는데요. 특히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서 확인하라고 해놓고서는 업데이트 안 하는 회사들 정말 희망 고문입니다. 그나마 합격 발표 예정일이라도 알려주면 눈으로 확인 못해도 떨어졌구나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2, 3주 정도 헛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아깝고요.
면접 볼 때가 여름휴가 시즌이라서 담당자들이 휴가 가서 늦은 걸 거야 하고 혼자 위로하기도 지치네요.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불합격을 통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노동력이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준생들을 안 좋은 기억을 잠시만 머물게 하고 빨리 잊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도움되는 일이 틀림없을 것 같은데 현재 2명 중 1명은 불합격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3년 전에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통보를 받은 취준생이 12.8% 늘어난 수치라고는 합니다. 3년 전에는 38.2%의 취준생들만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수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보다 이제 조금 전에 취업을 준비했던 일원으로서 굉장히 이런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좀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업별로 이런 불합격, 합격 통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다를 것 같아서요. 우리 지수 씨가 그 부분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 형태별로도 살펴본 결과 승희 MC 말대로 대기업의 경우가 입사 탈락 통보를 해준 기업이 67.1%에 달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를 했고요. 이어서 공기업이 두 번째로 입사 탈락 통보를 해준 기업으로서 58.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이 외국계 기업이 50.9%, 중소기업이 45.4%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불합격 통보를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보면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된다,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잘 잡혀있다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불합격 통보 안 해주는 회사 있으면 안 가게 잘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편으로 또 대기업을 왜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기업들은 취준생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나요? 네, 보통 불합격 통보는 69.7%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가장 많았고요. 네. 두 번째가 이메일로서 21.5%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알려줬다라는 의견이 6.4%를 차지했고요. 또 마지막 4위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의견이 2.3%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제 예상보다는 좀 많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류 반환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좀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설문조사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구직자가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면은 2주 내에 기업이 입사 지원서를 돌려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채용 서류 반환 제도를 알고 있는 취준생들은 고작 23.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이상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알고 있는 분들이 10명 중 3명, 이분들이라도 좀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잘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서 입사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는 11.2%에 불과했는데요. 네. 반환 요청했던 서류로는 입사 지원서나 성적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 포트폴리오, 자격증 사본 등과 같이 어학 성적표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요청을 한 이제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류 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1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는 의견이 54.9%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고요. 네. 다음 2위는 서류 발급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32%, 그리고 3위는 입사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가 11.6%를 차지하면서 우리 취준생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표나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회사에 계속 남아있다는 생각하면 꺼림칙하기도 해서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다 반환을 해주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실제 지원했던 기업의 입사 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했던 구직자는 단 11.2%에 불과했다고 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무려 61.1%는 서류 반환을 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아도 이렇게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인권 살롱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그때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취준생들의 심정을 알아보는 취준생 A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를 찾게 도와주는 인권 살롱까지 참 연결성 있게 든든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불합격 통보란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기업의 다소 일방적인 통보 방식에 상처를 받았을 우리 취준생들에게 우리 지수 씨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불합격 통보를 받든 못 받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뭐 우울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좀 그 기분에서 벗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마지막 위로의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렇게 우리 지수 씨와 함께 취준생 A 함께 봤는데요. 네,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청년 취업 그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하는 취준생 A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